자, 전국의 고1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현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모의고사를 치르고 곧 또 중간고사입니다. 적응하기 힘드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라 EBS 전체가 준비한 거겠지만 여러분의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예상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이미 용어 특강이라든가 흐름 특강이라든가 또는 3주 완성 대비라든가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한국사의 기본기는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되죠? 그 한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딱 고1만을 위한 특화된 강좌이고요. 모의고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OT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이제 학교 시험 알차게 준비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일단 범위에 맞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건데 범위를 딱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학교가 학교마다 범위도 다르고요. 교과서도 다르고 또 공부를 하는 그 시기도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한 학기에 걸쳐서 한국사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년에 걸쳐서 또 어떤 학교는 2년 동안 배우는 학교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 범위를 맞출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범위에 맞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실력을 측정해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 하나하나마다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내용 정리 again.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한 번 더 간단하게나마 확인해 봄으로써 문제에 맞는 내용을 또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학교 시험은 서술형 문제가 있거든요. 서술형 문제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이는 아니지만 몇 문제 정도는 좀 추가해 드려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는 어법이라든가 문장력이라든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함께 가자 하는 게 이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1, 2, 3, 4, 5, 6 일단 강좌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강좌의 특징들 누가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연계 강좌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복습 예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사항까지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빠르게 할 거니까요. 요거 한 10분 정도 딱 집중해서 보시고 요 강좌를 분명히 내 것으로 잘 소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강좌의 정보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죠. 강의수 몇 강일까요? 8강으로 준비했습니다. 80분짜리예요. 근데 60분이나 50분이 아니라 80분이기 때문에 실제 8강이지만 꽤 많은 분량입니다. 80분 강의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겁니다. 학교 수업도 50분일 거고 그죠? 중학교 때는 그보다 적었을 것이고요. EBS의 웬만한 다른 강좌도 50분 내외인데 80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1.5배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만반히 준비를 하시고 집중하셔서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강의를 소화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각오하고 오세요. 물론 80분 시간이 또 길다면 길지만 짧을 수도 있습니다. 막 공부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짧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8강에 8회분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선생님은 당연히 접니다. 늘 그렇듯이 한국사의 신을 자처하고 있는 그거는 제가 되겠고요. 부끄럽다. 그 다음 교재입니다. 교재는 자료실에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건데요. 총 8회분 모의고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일부 완성본인데요. 이렇게 1회부터 쭉 8회까지 나갈 것이고 문제가 1, 2, 3, 4에서 객관식 문제가 20문제 해서 총 5페이지 여기서 서술형 문제가 1페이지 해가지고 6페이지 분량입니다. 출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범위가 써 있습니다. 대단원 1부터 3단원인지 대단원 4부터 6단원인지 범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맞는 문제를 출력하셔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문제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을 테니까요. 자료 보고 써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간단하죠?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좌의 특징들 좀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문제 내용은요. 8종 교과서의 핵심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합집합보다는 교집합이 많아요. 여러분 학교는 교과서가 뭔지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고려해 드리지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8종 교과서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학교의 어떤 시험에 맞게끔 교과서에 맞게끔 부족한 부분은 약간 보충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충분히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빠르면서도 알찬 설명으로 제가 막 말을 빨리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이면 빠른 스피드로 그리고 압축적인 내용 정리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신에 최적화된 선택형과 서술형 문제 방금 교재 보시다시피 선택형 20문제와 서술형 2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세 번째 수강 대상. 사실 뭐 내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뭐. 그쵸? 하지만 이제 모두가 해당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용이 웬만큼 됐는데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실전 연습과 일목요연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강의가 아닐까 싶고요. 또는 내가 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예 미안하지만 공부 못했어. 국영수 하느라고 못했어. 뭐 이런 분들. 시간은 얼마 없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렇다면은 빠르게 이걸 들으면서 벼락치기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뭐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볼 수 있는 강좌로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연기 강좌입니다. 이 강의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따라서 내용 정리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필수 강좌로는 한국사 흐름 특강 7강의 전범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간 기말고사 범위만 따지자면은 한 강이나 두 강쯤 될 것 같아요. 그 강좌를 딱 보시고 전체 흐름, 숲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나무는 죄송합니다. 학교시험 3주 완성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내용과 문제를 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고 좀 더 제대로 된 내용 정리 보시고 그리고 문제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강좌 수 많지 않으니까요. 시험범위 맞게 본다면은 요거 한두 강, 요거 한 7강, 그리고 요거 강의로 한두 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할만하죠? 한국사 이 정도는 좀 투자하셔야죠. 다른 과목만큼은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학습 방법. 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미리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준비 작업이고요.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복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합니다만 꼭 한번 알고 들어갑시다, 우리. 미리 할 일은요.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30문제 풀어보시는데 답을 맞추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내가 자료나 선택지 5개 중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라든가 내용이 있는가? 자료를 모른다면 자료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2번 선지 답은 알겠는데 3번, 4번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형광펜으로 쭉 그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뭔가를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 투입해서 푸시고요. 수업을 들을 때는 내가 몰랐던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그 내용을 받아 적으세요. 적으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제발. 손으로 적으면서 듣고 적고 보고를 함께. 항상 오감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손으로 쓰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그렇게 8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학교의 유인물이라든가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한 번 더 훑어보시는 겁니다. 이 작업까지 해야 마무리. 오케이? 일단 미리 문제 풀고 모르는 거 체크해 온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자료로 또 한 번 복습하고. 학교 시험 내신은요. 수능과 달라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도 평가 요소지만 얼마큼 성실하게 학교 수업에 충실했느냐도 평가 요소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용에 걸맞게 공부하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공부했는데 좀 모르는 게 있어. 아래까리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물어봐야 될까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EBS의 질문 게시판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 확인해서 물어보시고 Q&A로 답변도 가능하지만 또 저한테 직접 묻고 싶다면은 수강고시 게시판에 글 올려도 제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지금 처음 이제 EBS 접하는 분들은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데 EBS의 Q&A 게시판이라든가 수강고시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또 좋은 내용 받아가시고 그러면서 내용을 알차게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보를 말씀드릴 거고요. 학교 시험 어렵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학교 시험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면서 1등급, 0등급, 마이너스 1등급까지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저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